부싯돌. 군인 아저씨 하나가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옷이 여기저기 찢겨 있었어요. 며칠을 굶었는지 등은 활처럼 구부정했고 힘이 들어 말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군인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게, 어째 기운이 하나도 없어? 군인 아저씨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보았어요. 할머니는 나무 아래에 자기보다 커다란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지요. 군인 아저씨는 움찔했어요. 그 할머니는 마녀가 틀림없었거든요. 아, 예, 힘이 들어서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군인 아저씨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녀 할머니가 솔깃한 말을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돈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을 텐데. 네? 공주님하고 결혼하는 게 소원이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하하하, 그 정도 아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공주와 결혼하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하게나. 내 말을 들어. 돈이 많아지면 공주와 결혼도 할 수 있어. 벌써 몇 걸음 지나쳤던 군인 아저씨는 다시 마녀 할머니에게로 돌아갔어요. 마녀 할머니가 씩 웃었지요. 이 나무는 텅 비어 있어. 마녀 할머니가 지팡이로 나무를 툭툭 건드렸어요. 그러자 나무에서는 둥둥하고 북소리가 났지요. 군인 아저씨는 순간 자기가 나무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눈치챘어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나무 속으로 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 생각이 맞았어요. 나무 밑으로 내려가면 넓은 복도가 보일 거야. 거기 3개의 문이 있지. 어둡지는 않나요? 걱정 마. 여기저기 환하게 등이 켜져 있을 테니. 마녀 할머니는 연이어 설명을 해주었어요.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 한가운데 커다란 상자가 있어. 그 상자 안에 구리돈이 들어있지. 갖고 싶은 만큼 꺼내 가지라고. 정말이에요? 뭘 그리 놀라. 2번째 방에는 은동전이 있고 3번째 방에는 금동전도 있는 걸. 갖고 싶은 만큼 다 가지라고. 마녀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파란 앞치마를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상자들은 개들이 지키고 있어. 첫 번째 방에는 눈이 찻잔만큼 큰 개가 있지. 그리고 2번째 방에는 눈이 풍차 박히만한 큰 개가, 3번째 방에는 눈이 커다란 탑만한 큰 개가 있을 거야. 예? 그렇다면 저는 무서워서 못 가요. 돈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집으로 갈 거예요. 군인 아저씨가 도망치려고 했어요. 부자가 되면 공주님과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 전에 큰 개에게 물려 죽으면 오히려 손해지요. 하지만 마녀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다 방법이 있다니까. 이 앞치마를 깔고 재빨리 개를 그 위에 앉히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야. 평생 쓸 돈을 한꺼번에 챙길 수도 있다고. 군인 아저씨는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슬며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할머니. 할머니는 왜 저에게 돈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시키실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하, 물론 있지.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그게 뭔데요? 부싯돌이야. 그것만 가져다 주면 되지. 마녀 할머니가 싱긋 웃었어요. 군인 아저씨는 허리에 밧줄을 메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 나무 속으로 들어가 밑으로 내려가서 많은 돈과 부싯돌을 챙겨왔어요. 자, 이제 부싯돌을 줘. 마녀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군인 아저씨는 부싯돌을 건네주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놀리려는 듯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부싯돌을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지요. 이게 도대체 뭔데 그러세요? 몰라도 돼. 어서 주기나 해. 뭔데요? 말해보세요. 어서 안 내놔? 할머니가 발을 구르며 화를 냈어요. 순간 군인 아저씨는 욕심이 났어요. 부싯돌은 아주 중요한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도시로 도망을 쳤답니다. 도시로 도망쳐온 군인 아저씨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은 날이 갈수록 없어지기만 했어요. 좀 아껴 쓸걸. 군인 아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가난해졌어요.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옷과 부싯돌 뿐이었지요.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다는 꿈도 이제는 절대로 이룰 수 없게 된 거예요. 배도 고프고. 군인 아저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별 생각 없이 부싯돌을 꺼내 딱 한 번 쳐보았어요. 그런데 불꽃이 튀더니 눈이 접시만한 개가 떡하니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주인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개가 물었어요. 군인 아저씨는 벌렁거리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고 말했어요. 돈이 좀 필요하구나. 가져다 줄 수 있겠니? 그럼요. 개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돈이 가득 담긴 자루를 가져왔어요. 군인 아저씨는 부싯돌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탁탁 2번을 쳐보았어요. 그랬더니 눈이 풍차박히만한 개가 나타났어요. 주인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개가 물었어요. 군인 아저씨는 신이 났어요. 내게 공주님을 데려다 주겠니? 그럼요. 개는 쏜살같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를 등에 업고 다시 나타났어요. 군인 아저씨는 매일 밤마다 부싯돌의 힘을 빌어 공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이건 큰일 날 일이었지요. 곧 왕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어요.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군인 아저씨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감옥을 지키는 신하가 말했어요. 아직 젊은데 참 안 됐군. 이제 자네는 곧 죽게 될 거야. 그의 말이 맞았어요. 왕은 그의 목을 매달 준비를 마쳤던 거예요. 군인 아저씨는 질질 끌려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 괘씸한 자를 죽여라! 왕이 말했어요. 그러자 군인 아저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제 전 죽을 텐데 마지막으로 소원을 하나만 들어주세요. 소원이라고? 좋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부싯돌을 부딪히는 게 제 소원입니다. 좋아. 그까짓 것 마음껏 부딪혀 보아라. 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군인 아저씨는 탁, 탁탁, 탁탁탁 하고 연이어 부싯돌을 부딪혔지요. 눈이 찻잔만한 개가, 눈이 풍차바퀴만한 개가, 눈이 커다란 탑만한 개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나를 구해줘! 군인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개들은 이리저리 날뛰며 짖고 물어댔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지요. 왕도 뒤로 벌렁 넘어져서는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구해드릴게요. 왕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군인 아저씨는 공주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식 잔치가 일주일 동안이나 열렸고 왕도 곧 군인 아저씨를 좋아하게 되었지요. 모두 부싯돌 덕분이었지요.